이어서 72쪽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아까 실시계 고시 떨어지고 2인 내에 사업에 착수한다. 근데 그 장소와 환지 방식 장소다. 그러면 이 시행자 이렇게 사업장에 들어가서 정시로 공사를 하려고 할 때에 미리 계획을 작성합니다. 개발해서 환지 이렇게 주겠다 라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죠. 시행자가 말이죠. 그래 여기 땅 뭐 A 것이 있다, B 것이 있다, C 것이 있다, 도로가 있다, 그리고 전이다, 답이다, 뭐 잡종이다, 이렇게 아니면 임야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D 것이 있다, E 것이 있다, 뭐 이쪽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대부란 말 이렇게. 가부것, 의료것, 병것, 뭐 정의것, H것, Y것 뭐 있다 합시다. 여기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면적은 뭐 1000제곱미터고 이건 1500제곱미터고 이건 700제곱미터다 등등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행자가 사업을 이렇게 들어가서 정시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개발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만들어요. 그걸 환지기라 하죠. 이렇게 딱 개발해서 이렇게 토지계획 정리 사업한 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넣고 이런 도로 같은 것을 공공시설이라고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도로는 여기다 이렇게 하고 공원은 여기다 하고 공공시설. 그리고 필지를 딱딱 나누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쫙 나오죠. 이렇게 해서 환지 주겠다는 건데 이 계획을 환지계라고 그래요. 이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꼭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환지 페이트를 집어대야 돼.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전체로 하겠다라는 환지 설계를 반드시 집어대야 돼요. 환지 설계. 쉽게 말하면 환지 배치돼요. 환지 배치. 이때 환지 설계를 할 때는 이 종전은 A 거 이게 땅값이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짜리 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이렇게. 그래 이렇게 종전 토지 가액을 감안해서 환지 가액을 감안해서 똑같이 주는 걸 1억짜리 했으면 1억짜리 주는 거예요. 근데 면적은 500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게 면적은. 이걸 평가시라고 평가시. 환지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 가격과 환지 가격을 고려해서 설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평가시라고 종전 토지 위치와 면적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을 면적시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식이 원칙이냐? 평가시 원칙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도 면적식 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환지겠다는 반드시 이걸 집어대야 돼. 이 구체로 이 필지는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 필지별로 된 환지면에서 정확히 정해. 그래서 환지계획에서 이 땅을 A에게 주었다면 주기로 확정됐다면 A한테 사업 끝나고 나서 이거 주는 거예요. B한테 주기로 했다면 환지 정한 대로 B한테 이거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업자 여기에 있는 땅 진중 F 난 F라든가 뭐 여기 H가 난 땅 안 받을래요. 이 시행자한테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있는 땅도 나 안 받을래요 라고 동의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동의라든가 신청에 의해서 땅 환지 안 줄 수 있어. 이때 그네들 것은 돈 주고 끝내는 거예요. 이거 청산 대상 토지를 미리 여기다 딱 집어대요. 이 필지는 이렇다. 저 안에 있는 관리는 이렇다. 이렇게 필지별 관리별 된 청산 대상 토지면서 정해요. 청산 대상 토지면서 청산이 아니라 청산해줄 대상 토지는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조사에 담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상상을 줄 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엄청난 사업병을 투하해서 개발해가지고 A한테 B한테 주잖아요. 그때 이 사업병에 충당해 쓰세요 라고 여기 정전 토지 소유자 토지 부담한다고 그랬죠. 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부담해. 그 부담률은 정전 토지 대비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부담은 일반적이고 50% 가지고 사업성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60%를 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60% 초과해서 진행하려면 토지 소유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아무튼 토지 부담률을 50% 정했다면 절반씩 낼 생각하면 돼요. 이때 그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이 사업비용에 충당해 쓰세요라고 시행자가 챙겨가죠. 그 땅을 뭐라고 할까? 채비지. 그래, 채비용에서도 꼭 정해. 저 땅은 채비로 할 거야. 채비용에서 꼭 포함하고,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면 시행자 이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필지별로 환지기에서 바로 필지별 A한테 주겠다, B한테 주겠다, 그 땅 주인들한테 주죠. 사업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 공공시설 용지인 도로, 공공부지 이런 용지도 필요하죠. 그걸 보르지라, 보르지. 사업병에 충당해서 뺀 땅인 채비 빼고 나머지를 보르지라고, 보르지. 뭐라 한다고? 보르지. 그래서 이 보르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채비자하고 공공시설 용지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 보름에서 정해. 이때 이제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채비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냐? 시행자. 보르지는 이것보로 보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보르지는 환직에서 정해. 야, 이 도로는 도로관청한테 준다. 공원은 관청한테 준다. 이렇게 환직에서 정확히 정해.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환직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이걸 꼭 아세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지할 때 보세요.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개발된 환지로서 개발된 토지로 이렇게 옮겨줘. 토지에서 토지로 옮겨준다. 이걸 평면한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평면한지. 이것은 시행자가 말입니다. 이 정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A한테 500, B한테 500, C한테 400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직권으로. 이때 A 원래 토지 부담률 50%면 1000중 500만 주고 끝내도 돼. 그러면 이건 끝났어. 더 이상 주고 받을 거 없어. 1억짜리 1억 줬단 말이에요. 근데 B는 1500중 절반 부담을 750 주었는데 500 줘버렸네. 그러면 250 더 줬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가만지라고 그래. 그러면 청산만 계산 주면 돼. C 원래 700짜리 절반 부담을 350 주는데 50 더 줬죠? 이건 증환지라고 그래. 이때 봐봐. 증환지, 감환지, 이거 적응환지 할 때 시행자가 정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고 해 직권을 할까? 그래, 직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어, 법에서. 그런 힘을 공용환지라고 그래, 공용환지. 강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차액은 청산으로 주고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콩 많은 땅을 저 Y라는 사람이 또 가지고 있어. 여기 Y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콩 많은 땅. 그러면 야, 너 토지 면적 너무 적어. 그래서 너는 돈 받고 나가라 해서 직권으로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걸 환지 부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환지 부정도 할 수 있어요. 이때 환지 부정은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여기 봐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서 줬어. 근데 신청과 동의하에 환지를 지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 임차권자 등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 권리를 위협할 수가 있으니까, 야, 임차권자가 있는 토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만 갖고 환지 부정을 결정하면 안 되고 임차권자의 동의도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진행합니다. 이때 정전 토지에서 환지로 권리를 옮겨주는 거 평면이라는데, 토지에서 토지로 권리를 옮겨주는 것이 평면인데, 이때 평면은 아까 증환지, 적응환지, 감환지가 다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라는 사람이라든가 여기 의리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다. 또 땅을 가지고 있는 갑이 있다. 이 사람들이 환지만 받으려 가지고 건물 지으라니까 머리 아파 죽겠어. 건물 지으면 정말 머리 아파는 게 많거든. 그래서 시행자한테 그래.
내가 정말 건물 지기 좀 힘드니까 시행자께서 덩달아 여기다 건물 구분 건축물 건축해가지고 건축물 일부하고 토지 공유를 묶어서 좀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낼 수 있어. 이렇게. 알겠죠? 그래, 이때 신청을 해가지고 알았어. 내가 건물 지고 땅까지 지분해서 만들어줄게. 이걸 주는 거 뭐라고 그래? 무슨 한지라고 그래요? 입체한지. 좋았어. 자, 뭐라고 한다고? 입체환지. 뭐라고 한다고? 입체환지. 입이 뭐냐면은 여기 봐봐요. 입 봐봐. 여기 봐봐요. 입이 이 입이 아니라 한자리 세울입이에요. 세울입. 뭐라고 한다고? 세울입. 그래. 세우다. 세울입. 설립. 세울입. 이 뭘 세웠어? 건축을 하는 몸체를 세웠어. 여기 봐봐요. 입자를 알면 돼. 입자가 세울입이요. 서울입. 건물이란 몸체를 땅에다 써서 이 체가 뭐냐면 건물이란 몸체 체자예요. 그래서 건물이란 몸체를 세워가지고 땅을 바꿔줬다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입찬지.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 알았어요. 입찬지는 직권으로 시행자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았으면 해요. 무엇을 받아 한다고? 신청을 받아서 한대. 이때 주의할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여기 건물이 있는데 저기 아무튼 더블한 사람이 있는데 건물 보니까 이게 무화 건물이에요. 무화 건물. 뭐라고? 무화 건물. 여기 땅은 국유지인데 무화 건물 가지고 있어요. 무화 건물 소유자는 입찬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찬지를 계획할 때는 입찬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 잘 나오니까 알아주셔야 돼. 이때 여기 입찬지라는 뜻을 아셔야 돼. 입찬지는 정전토지라든가 건축물에 있는 권리를 반드시 이렇게 건축물을 구분 건축물 건축해가지고 반드시 뭘 지어가지고 구분 건축물 건축해서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함께 부여한 것을 입찬이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당연하죠. 구분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 구분 건축물을 건축해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때 여기 봐봐요. 만약 입찬지를 하게 될 때는요. 입찬지를 하게 될 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들이 무조건 입찬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여기 봐봐요. 봐봐. 여기 구분 건축물 지금 입찬지 대상 구분 건축물로 최소 공급 가격이 봐봐. 최소 공급 가격 한 세대당 1억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고 가져봐. 공급 가격이. 근데 여기에 있는 땅,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저기 어떤 그 아이라는 사람이 이게 정전의 권리가격 평가해 봤더니 2천만 원밖에 안 돼. 2천만 원짜리 가진 자가 1억짜리 하나 분양받으려고 신청한다. 이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들어봐. 이 공급하게 될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짜리는 안 받아준다. 이렇게. 몇 퍼센트 이하? 70% 이하. 정전 권리가액이 정전토지라는 건축물로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격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입찬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도 할 말 없다. 알겠죠? 몇 퍼센트 이하면 70%. 근데요,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거 있어. 여기 봐봐. 여기 을은 건축물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감자가 매겨봤더니 여기 보세요. 감자가 매겨봤더니 이거 콩만해 집이. 주택인데 콩만 해가지고 감자가 1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 가지고 1,0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나왔네. 이거 1억에 최소 공급가격이 결정 났네. 70% 이하돼. 이건 근데 입주한지 신청 받아줄까 안 받을까? 주택은 받아줘. 주택은. 이게 중요해. 그자의 주관료를 토막해서 야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주택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자의 정전의 권리가격이 이것서 최소 공급가격의 70% 이하도 받아줘라. 그래야 주관료를 도매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받아준다고요? 주택.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주택이 있는 토지 소재는 정전의 권리가격이 얼마가 됐든 신청하면 받아줘라라고 해서 그자의 주관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입찬지 신청을 했던 친구들, 거기에 종전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 근데 입찬지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갔다? 이거 받아갈 때 소유권 언제 취하냐면 다 중검사 끝나고 바로 60인의
환지에서 정한 대로 환침을 해서 줍니다. 시행자가. 그리고 공고하죠. 공고 오늘 했다면 다음 날이면 환지단의 소유권 취득하죠. 이때 입주한지를 받아갔던 친구들도 입주한지 대상 건축물 일부인 구분 소유권하고 땅에 대한 공유분을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 이때 취득하니까 이때 정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도 이날에 딱 입주한지 대상으로 이전돼서 전장고 감정한 따라온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72페이지 보면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아까 이거 종전에 이거 넓은 땅 1000제곱미터인데 1억이었어. 이거 500짜리 1억짜리 계산해서 주면 돼. 적용한지라고 하는데 청소하면 적어받을 거 없어. 이때 이 가격을 매길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끝냈던 조성된 토지 가격을 평가해서 그 가격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을 동원해. 감정평가법인을 동원해서 감정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가하고 평가된 자료를 어디다 보내느냐? 토지평가협의회에다 보내. 어디다 보낸다고? 토지평가협의회에다 보내가지고 심의를 해. 심의해서 체류를 결정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말입니다. 원칙은 적절한 환지가 되도록 적환지가 되도록 해요. 봐봐. A가 이 땅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다 비슷하게 줘요. 더하고 뺄 것 없이 적절히 준다. 이거 적환이라고 그랬죠. 그래, 적환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적환지를 하고자 할 때 환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7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위치, 지모,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알겠죠? 7 고려해서 정해줍니다. 유지면 토시로한. 그때 토질이지 토지 형태가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아까 환직 인가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작성을 정한다고 그랬죠? 인가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74페이지 환지예정 지정. 이 시행자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사업하기 전에 여기 A가 이 땅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평지가 있다. 평지가 있으면 사업 안 해도 되는 평지가 있으면 이쪽으로 야, 이 D는 문제가 안 되니까 평지에 공사 안 해도 되겠어. 근데 네 땅은 막 밭이가지고 밭두르기 있다. 그래서 평탄 작업 해야겠다. 너 공사 도중에는 사용시 못한다. 너의 임차권자 있으면 너도 못한다. 그래서 너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점 찍어가지고 말뚝 박아서 올해 사용시 할 수 있는 권리만 옮겨줄 테니까 임시로 와서 사용시켜라라고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걸 환지 예정이라 한다. 뭘 한다고? 환지 예정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환지 예정지를 꼭 시행자가 지정할 필요는 없고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만약 지정을 하게 될 때 정전토지 임차권자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환지 예정지도 꼭 지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환지 예정 지정이 있으면 효과. 바로 정전토지에 있는 사용수권만 환지 예정으로 이전돼서 이 A하고 A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이 땅에 가서 사용수만 하면 된다. 그 대신 정전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 못한다. 정전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A가 새로 취득한 것은 절대 아니다. 소유권 이전과 변경은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무엇은 없다고? 오, 좋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바로 D끝 땅이지 A가 새롭게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다. 그러면 A하고 A의 임차권자 이게 D의 땅에 와서 사용수할 수 있는 기간은 시행자가 알려주거든. 야, 언제부터 사용수해라 라고 효력 발생을 알려주는데 그날부터 환침 공고일까지만 임시로 사용수가 할 수 있고 그 장소에 사용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사용수가 할 수 있는 시작을 하는 날을 따로 알려주는데 그날부터 환침 공고일까지만 사용수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지 예정 지정이다. 환지 예정 지정이 있으면 정전토지에서 환지 예정으로 절대 소유권 이전 변경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꼭 아시고 이때 환지 예정을 지정하게 되는 시행자는요. 자기 몫으로 이렇게 미리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이건 채비 정도야 라고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중에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채비 정도로 지정할 수 있어. 환지 예정으로 지정할 때 채비 정도로 지정했다면 시행자는 이 토지에 대하여 사업 도중에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 사용도 수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범사 전에도 또 이 지정권자한테 가서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이 처분은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이 만약 이때 팔았다 시행자 여러분이 샀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입자가 되는데 매입한 자는 언제 소유권 취하냐? 여러분으로 소유권 이득을 받칠 때다. 만약 안 팔아먹었다 그러면 시행자는 이 채비자의 소유권을 언제 취하냐? 환지문 공고일 다음날 취하냐.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진행해서 끝냈다. 75페이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공공사가 끝났다면 중범사다. 지정을. 그리고 며칠에 환치문 해준다고? 60일.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바로 공사하려 공고하고 나서 바로 60일에 환치문 공고하죠. 환치문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도 봐야 되냐? 환직에서 정한 대로 토지 소적에 통제하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고하면 끝이다. 오늘 환치문 공고했다면 언제 효력 발사하냐? 다음날. 그래서 환직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언제 정돈처로 간주해서 소유구치하냐? 환치문 공고일 다음날에. 그때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가 이주로 다 이전 등식을 치지만 다만 두 가지는 못 따른다. 정전 토지의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전속하는 것. 정전 토지의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전속하는 것은 절대 환치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환지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권도 그 자리에 있지 환지로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된다. 언제 소멸되냐? 환치문 공고일이 끝난 때지 다음 날이 끝난 때가 아니다. 다음 날은 깨끗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니까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환치문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때 다 소멸된다. 그 다음 날은 깨끗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바로 아까 다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채비는 누가 가져간다고? 그래. 보르지는 환직이 승한 자가. 그래. 그게 나였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 할 때 봐봐. 이때 환지 처분할 때 어떤 자는 저거환지. 그래서 청사함 주고받을 일이 없어. 청사함 없어. 어떤 자는 증환지. 그때는 청사함 얼마 받아가야 된다라고 내놔야 된다라고 결정하겠죠? 그래, 여기 봐봐. 청사함 결정은 뭐 할 때 결정한다고? 환처분 할 때 결정해. 환처분 할 때 결정하니까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환지계획 속에는 절대 청사함 결정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알겠죠? 자, 만약 가만지 처분을 하게 된다면, 야, 너는 청사함 얼마 받아간다라고 청사함을 결정해. 자, 이렇게 청사함 결정은 환처분 할 때 결정합니다. 근데 아까 환지를 지정하지 않기로 된 환지 부정 토지소에게는 환처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환처분 전에도 그네들에게는 청사함 교부할 때 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날에 청사함 확정돼. 언제 확정된다고?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청사함 확정돼. 확정되면 이때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세요. 이때 환처분 공고 후가 아니라 환처분에도 미리 청사함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교부할 수 있죠?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토지소에게는. 그 다음에 이 확정된 청사함은 환처분 공고 후 일괄 징수, 일괄 지급인데 외해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아주 중요하고 이 청사함은 몇 년 동안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효로 소멸되는가? 5년.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다 나름대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때 환처분 공고하고 나서 시행자가 또 할 일이 있어. 등기. 뭐 해준다고요? 등기. 이 환지에 대한 등기를 누가 해줘요? 시행자 해줘요. 그렇죠. 며칠 해줘야 될까? 14일. 이때 시행자가 행정체면 촉탁, 비행정체면 등기를 촉탁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 해주죠. 그때 이 환처분 공고하고 나서 그 14일 이내에 등기 들어갈 때까지는 원래 다른 등기는 안 된다. 그런데 이 환처분 공고 전에 확정일자 있는 서류하여 등기 원인이 생명실을 증명했다. 이 안에도요, 여러분이 저 땅을 마음대로 소유하면 팔고 나갈 수 있어. 근데 계약서 쓰고 등기를 갖고 나한테 해주면 되는데 안 했어. 매수인이 바빠가지고 안 했어. 그러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가서 공정받아가지고 언제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이런 매매계약서 같은 것이 증여계약서 같은 것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그래.
그런 서면을 확정일자에 의해서 받아놨는데 이 이전에 받아놨으면 그 친구는 이 사이에 와서 내 거 등기 좀 해주세요. 내가 원래 땅 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등기해주고 그럼 네가 환지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계치들이 알겠죠? 그래 환점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했다면 그 등기는 바로 이 사이에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이 정도면 훌륭해요. 하나만 딱 여기 들어보셔요.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로 설치 문제, 그 다음에 상하수 설치 문제, 이 설치와 비용은 바로 지자체에서 해줘요. 누가 한다고? 지자체. 그리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은 그걸 공부하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통신사 해주거든. 그 비용도 그 자리에 부담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가 전선을 공부하는, 전기를 공부하는 한전에다가 땅 위에다 전부터 세워서 공부하면 미관을 제하니까 땅 속에다 좀 해주세요라고 지중선로를 설치할 수 있어요. 지중선로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뭐를? 지중선로. 그러면 지중선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돈은 이 요청했던 시행자가 2분의 1, 그리고 한전에서 2분을 내야 돼.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용 방식일 때 그래. 무슨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 근데 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했어. 무슨 방식으로 했다고? 그래.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면 주로 조합 같은 시행자가 해서 조합원들이 공공세 용지 내고 그러거든. 그래서 부담이 너무 컸어. 그래서 우리 법사 야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했던 이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지중선로를 한전한테 요청했다면 요청했던 시행자가 2분의 1 낼 게 아니라 너는 3분만 내고 한전에서 3분의 1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방식일 때? 아니 여기 그래 이게 중요해.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요청했던 시행자가 얼마 낸다? 3분의 1. 공급자가 얼마 낸다? 3분의 1. 오체. 이게 키포인트. 알겠죠? 이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 자, 오늘은 요청 안 하고 땅 위에다 할 때는 한전에서 다 내야 되고 지중 선로를 요청할 때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절반씩. 다시. 아니 3분의 2라고 했지요.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 3분의 2라고 그랬는데 3분의 2. 네, 3분의 2. 오케이. 자. 한전에서 3분의 2. 알겠죠? 9천만 원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9천 나왔다면 요청자가 3천만 원, 한전에서 6천만 원 내야 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고생하셨어요. 오늘 반드시 합격하실 거예요.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